연예인 장윤정 씨, 박수홍 씨, 김혜수 씨,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골프 선수 박세리 씨까지 가족들과의 금전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향후에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참고가 될 테니까 이 영상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로 계속 올라오는 게 연예인이 된 자녀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거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연예인인 당사자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것을 보는데요. 연예인 본인의 명예라든가 수입 문제로 귀결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뉴스에서 기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빨리 해결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박세리 선수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곳에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표시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한다는 그 의사표시로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이 도용됐다는, 사무소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실제로 박세리 희망재단은 정관상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로 고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판사로서 또는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경험들에 비추어서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고소한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의 점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 사무소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언뜻 보기에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부분의 사무소 위조나 위조 사무소 행사 때는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엔 영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생각하에 의향서를 위조 행사한 거라고 하면 사기죄가 되겠죠. 물론 지금 고소한 사건은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나 위조 사무소 행사 밖에 고소할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할 염려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고소를 했을 거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뜻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가 되겠죠.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사실은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만 놓고 보면 징역 1년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동정 전력이 있다든지 경과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기 미수죄로 인지가 된다면 사기 미수죄가 사실은 훨씬 큰 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내가 취득하려고 했던 그 이득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미수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미수죄는 감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반 이하까지 감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검사나 판사들 입장에서는 사기죄라고 생각했을 때 형량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무조건 절반 이렇게 감경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감경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양형 사유라든가 어떤 사유라든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죄 내지는 사기 미수로 인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로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의
그게 액수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언론에 나와진 내용만 놓고 보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전과나 다른 양형 사유에 달려 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죄 즉 사기 내지는 사기 미수로 인지가 돼서 그런 사건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징역 3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 부친 관련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제가 검사라면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이런 의향서를 쓴 적도 없고 우리는 쓸 수도 없다 이미 밝힌 이상 사무소 위조와 위조 사무소 행사는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용했던 도장이 분명히 위조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밝혀질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을 한 다음에 사기 미수 내지는 사기를 인지를 해서 한꺼번에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사기 또는 사기 미수하고 사무소 위조, 위조 사무소 행사 지금 이 사건에 드러난 기사들로만 보면 크게 장애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양형에서 박세리 부친의 전과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박세리 씨가 밝히는 사정을 보면 부친이 다른 사건으로도 뭐 빚을 좀 지고 했는데 해결해 오다가 지금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뒤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고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좀 더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자문 변호사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판사가 살펴봤다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 사정을 최대한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을 해결해 왔어요. 지금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하는 거는 정말 아버지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이 재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아버지를 고소하는 이런 절차를 취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 내가 모르게 지금 박세리 씨의 이름을 팔아서 사업을 벌려놓은 게 있다든지 일을 벌여놓은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이런 상황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다 하는 측면도 좀 부각시켜 볼 것 같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도 김혜수 이름을 팔아서 모친이 뭐 13억을 빌리고 소위 말하는 비투 몰린 상황이었는데 연예인들의 부모가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리고 나서 못 갚는 상황이 될 경우에 연예인 자녀가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느냐? 법적으로는 자녀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빚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예인도 실제로 관여를 했다 하면 당연히 본인도 책임을 지는 거지만 진짜 기사에 나오는 대로 나 모르게 부모가 연예인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만 빌렸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그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유명세 때문에 결국에는 연루된 상황이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 어디 가서 채무를 지고 부모는 손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라도 책임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걸 책임져야 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별개의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다든가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이 그 채무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죄 등에 연루가 돼서 잘못하면 구속이 된다든가 수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으로 돈을 빌려준 입장,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장 쉽게는 민사소송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형사 고소, 사기로 고소하면 됩니다. 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이용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돈을 갚는다든가 어떤 투자할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인 자녀를 이용을 해서 내 아들이 다 갚아줄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왜 그러냐면 연예인 자녀는 거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갚아줄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편취한 규모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일반인들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빌려준 돈 줘, 갚아. 그래서 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요. 일반인들이 그보다는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일단 형사고소를 해. 형사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구속이 되게 되면 수사기관에 이렇게 불려다니고 하면 본인이 급해지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하지 않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판사, 검사를 다 겪어본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부모 관련해서 내지는 가족들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